이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중 가짜 탈세 석유 근절이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정부와 석유 제품 유통업계는 가짜 탈세 석유 근절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밥그릇 챙기기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염현석 기자 나왔습니다. 자, 염 기자. 네. 예, 우리나라 가짜 탈세 석유 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 세금 탈 내역이 총 얼마나 됩니까? 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짜 탈세 석유 탈루액 금액은 연간 3조 7천억 원입니다. 네. 업계에서도 비슷한 규모로 보고 있는데요. 가짜 석유 외에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주유소의 부가세, 종합소득세 탈세까지 치면 그 규모는 최대 10조 원까지 늘어납니다. 예, 최대 10조 원이요. 상당한 금액인데 이 세금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전국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 판매소를 매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급보고 전산화 시스템을 가짜 석유 근절의 핵심 정책으로 놓고 노상검사 강화, 국세청 가짜 석유 단속 인원 증가 등 대책을 세웠습니다. 네. 하지만 주유소협회 등 업계에서는 정부의 가짜 석유 근절책 중 수급보고 전산화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염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제 수급보고 전산화 시스템에 대해서 업계와 정부가 서로 좀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배경이 뭡니까? 네, 먼저 수급보고 전산화 시스템 정책을 살펴보면 전국의 모든 주유소와 석유 제품 판매소의 석유 제품 이동량을 매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현재 시범 사업 기간이지만 업계의 반발로 아직 시행조차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유는 업계가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들면서 수급보고 전산화 시스템에 참여를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네. 주유소마다 석유 제품 원가가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네. 또 정유사로부터 2에서 4주에 한 번씩 공급받는 석유 유통업계 구조상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월 단위 수급 보고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 보고 전산화 시스템은 정부의 행정 편의적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주유소 관계자들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CCTV로 예를 들면서 정부에서 집안에 CCTV를 들여놓는 것과 차이가 없다며 자신을 마치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부는 이 정책으로 연간 최소 1조 원의 탈세를 잡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등을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가짜 석유 유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파는 가짜 경유를 예로 들어보면 주유소 등 석유 제품 판매점에서 경유 100, 등유 100만큼을 정유사에서 공급받았는데 판매점에서 경유가 150, 등유가 50만큼 판매되면 등유 50을 경유에 섞어 팔고 있는 수상한 석유 제품으로 판매하는 곳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군요. 하지만 정부의 1조 원의 세금 탈세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만큼 정책이 좀 강하게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 이제 수급보고 전산화 정책. 이거 외에 다른 탈세를 잡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여러 문제점 중 가장 큰 것은 주관 부처에 관한 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가짜 석유를 놓고 지식경제부와 국세청이 알력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가짜 탈세 석유는 결국에 세금 추징에 관한 문제라며 국세청이 주관 부처가 돼야 하는데 지식경제부가 가짜 석유 근절 방안의 핵심인 수급보고 전산화 정책이 지경부 주관이란 이유만으로 가짜 석유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에 연간 최대 6조 원가량이 탈세되고 있는 주유소 등의 부가세, 종합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지경부에서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가짜 석유 단속반은 3천만 원가량의 부가세를 탈세한 주유소를 국세청에 신고했지만 국세청에서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가짜 석유 근절 방안이 참 나름대로 정부에서도 많은 정책이 있을 텐데 이 주관 부처의 알력상으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군요. 네. 자, 이 가짜 석유 탈세뿐만 아니라 석유 제품 전반에 대한 탈세가 지금 예전부터 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다른 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가짜 석유나 석유 제품 탈세는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닙니다. 특히 유류세가 높은 유럽에서 가짜 석유 관련 문제가 심각한데요. 영국은 한때 전체 석유 제품 유통량의 10% 이상이 가짜 석유로 유통됐습니다. 영국은 유류세가 석유 제품 가격의 60%를 차지하는데 리터당 1,000원이 유류세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10조 원가량의 세금이 탈세됐던 영국은 국세청을 중심으로 강력한 석유 제품 유통만 관리 시스템 운영과 함께 수시로 노상 검사를 통한 단속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었습니다. 석유 제품 유통업자들은 국세청에 사정 등록해야 함은 물론이고 세부 공급 내역 보고와 거래 행위에 관련된 기록 보존 의무를 주유소 등에 부여해 매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서류가 미비하면 경고 조치를 하고 경고 조치가 3회 누적되면 영업 취소 처분을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시 노상 검사를 통해 식별제 첨가 여부나 유통 관련 서류가 미비한지 수시로 점검하고 있어 유통 부분 단속과 예방을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 정부는 가짜 석유 유통량을 최근 5년 새 4% 미만으로 줄였고 이 과정에서 2조 원가량의 세금을 회수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가짜 석유의 근본 원인인 유류세를 인하해 가짜 석유 제조 원인을 아예 근절해 가짜 석유가 유통이 거의 근절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다른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보다 그 단속 방법과 제재 그 무게가 상당히 좀 까다롭고 더 엄하다 이런 또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유류세를 내려서 상당한 좀 효과를 봤다. 이런 지금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면 해법은 유류세 인하입니까? 지금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학계에서도 유류세 인하를 유일한 해법이라는 의견에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의 경우만 비교하더라도 유통관리 강화만으로는 가짜 석유 근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짜 석유 유통을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가짜 석유 제조와 유통 방법을 모두 예방하거나 단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홍창희 관동대학교 교수는 가짜 석유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결국 비싼 유류세 때문이라며 정부나 석유 유통업계가 무슨 대책을 내놓더라도 유류세가 인하되지 않는다면 가짜 석유는 여전히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새 정부가 지금 그 기소 좋게 내놓은 이 그 지하 자본의 그 양성화 여기서 이제 가짜 석유 문제를 지금 지적을 했는데 그 수급 보고 전산화 정책입니까? 이것도 상당히 좀 강력하게 추진할 그런 방안이긴 하지만 또 학계라든지 업계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그 유류세 인하에 대한 정책 이 분야도 좀 그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이 또 드네요. 예, 연기정을 잘 들었습니다. 네.